예, 안녕하세요. 스마트모션 대표 소동욱입니다. 오늘도 또 새벽에 나와서 역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리얼시티 텍의 마루이 GBB용 서스 304 CNC 울트라 쇼크 버퍼입니다. 뭐 이렇게 말이 길죠. 네, 그래서 제목이 되게 길어요. MWS 서스 304 CNC 울트라 쇼크 버퍼.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그 포장에 써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입고된 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뭔지 몰라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좀 도움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옵션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한번 하는 김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미 그 제조사하고도 테스트를 해본 게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 테스트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 항상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올 때 이걸 누르면 안 된다. 출시됐을 때 제가 직접 이제 제조사가 와서 제조사 그 사장님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넣고 테스트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옵션들하고도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테스트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이, 전용 스프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전용 스프링 자체가 130%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강성이 약하지 않고요. 순정보다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압축되는 거죠. 자,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도대체 이 부속이 뭐냐, 정체가. 이 부속의 정체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근데 얘는 이렇게 끼워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좀 이따 재보겠지만 재질 자체가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고요. 이 장치가 도대체 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 쓰는 건지. 자, 이 장치는 그 MWS라든가 마루이 그 GBB에만 가능합니다. 마루이 M4 GBB 종류에만. 마루이 M4 GBB 뭐 차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416 시리즈도 마루이에서 만들겠죠. 만들면 그거에 따른 제품에도 호환이 됩니다. M4하고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떤 부속이냐면 요놈은요. 이거요. 어떤 부속이냐면, 이 부속은 얘 같은 경우는 요걸 분해하면요. 바디를 분해해 보면 핀을 눌러서, 바디 핀을 눌러서 빼면 테이크 다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분해되는 거. 그러면 요 뒷부분에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 요 뒤에 안쪽 부분, 여기에 보면 여기 멈치가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이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여기 튀어나오면 요겁니다. 그래서 요 부속이 바로 얘입니다. 버퍼 스프링 가이드라 그러는데요. 이게 버퍼 스프링, 여기 있는 얘가 버퍼 스프링이고요. 요게 버퍼 스프링 가이드. 이게 순정 타입입니다. 순정 타입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물론 플라스틱도 마릴 가스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과도한 높은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파손이 잘 안 돼요. 오래되면 파손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린 가스를 과도하게 쓰시거나 이러면 당연히 얘가 먼저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스테인레스로 된 거죠. 완전히 색깔도 다르고 무게도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무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은 요 위치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이 바로, 이거 스프링 빼고 귀찮긴 한데, 자, 요게 이제 순정 버퍼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트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그 쏘면 볼트 캐리어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밀면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튀어나오면서 볼트 캐리어 미는 거죠. 이게 실총에 있는 버퍼 스프링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죠, 사실. 자,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이 스프링, 그러니까 이 지금 리얼시티 텍에 들어있는 이 스프링은 이 스프링보다 강성이 셉니다.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스프링이 탄성이 세고요. 얘는 130% 스프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여기선 프로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순정이 있기 때문에 순정을 100으로 봤을 때 순정 스프링보다 130%라는 거죠. 그러니까 30%가 더 증강된 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강도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130%짜리 스프링이 들어간 이유가 얘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순정에다 넣게 되면 압축이 되는 것도 있겠지. 압축돼서 앞으로 밀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앞으로 밀 때 힘이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스프링 자체가 너무 약하면 뒤로 가서 딱 때리면서 얘가 여기 이 뒤쪽 개머리판 쪽에 가서 빡 박혀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스프링이
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뒤로 강하게 밀어주면 너무 뒤까지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용 스프링이 130%짜리 스프링이 있는 겁니다. 이거 맘대로 내가 그냥 순정에다 그럼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과거에 실제로 그 서스로 그 스테인리스로 나온 제품을 실제로 그냥 원래 있던 스프링에다 껴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나타나는 게 가끔씩 보면 이제 뒤쪽으로 박히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건 전용 스프링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는 아셨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뭔데 뭐 또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미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미 만든 적이 있고요. 생산된 적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또 좀 더 강화된 형입니다. 뭐가 강화된 형이냐면 기존 제품은 서스 303이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좀 그 자료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 봤던, 제가 가리키는 동안에는 보긴 했는데 한동안 화학을 안 가르치면서 제가 잘 보지 않았던 주기율표까지 새로 다시 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다기보다는 좀 봤죠. 얘하고 좀 비교하느냐고, 재료의 특성을 비교하느냐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가 이미 이렇게 서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미 여러 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스테인리스에 대한 자료를 찾았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제가 집중한 부분은 서스 303하고 304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리얼스틱텍에 보면 304라고 되어 있죠. 서스 304라는 게 스테인리스 304를 의미하고요. 그 뒤에 붙어 있는 CNC라는 건 CNC 가공을 했다는 겁니다. 정밀 기계 가공을 했다는 뜻이고요. 이 서스 303하고 304의 차이점을 좀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의 특성이, 그게 재질의 특성이니까 그 다음에 제품의 테스트라든가 나머지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스 같은 경우에 303하고 304가 있는데요. 303에는 303하고 303SE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스라는 거, 즉 스테인리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냥 스테인리스, 그러면 주방 용기 같은 데 사용하는 이런 서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를 생각하게 될 텐데, 사실은 알루미늄 합금에서도 얘기했지만 알루미늄 합금 종류도 여러 가지 듯이 스테인리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무른 재질의 스테인리스도 있고요. 아주 무르다는 건 아니지만 스테인리스 계열에서 무른, 그 다음에 아주 강한 것도 있고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 201부터 시작해서요, 몇 번까지냐, 이게 거의 3장 분량이 4장 분량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440B까지 이렇게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7개 해서 거의 4장 정도 분량이니까 거의 80가지가 넘는 종류의 서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303하고 304를 주로 이쪽 우리 총쪽에는 사용하게 되는데, 옵션으로 이 303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3하고 303SE가 있고요. 이 서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그 성분 자체가 화학물질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주기율표를 꺼내서 자꾸 본 거고요. 서스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을 분석해 보면 서스에는 대부분 탄소, 그 다음에 규소, SI라고 그러죠. 실리콘이죠. 그 다음 망간, Mn, 인, 그 다음 황, 그 다음 니켈, 크롬, 몰리브덴, 이렇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섞인 거죠. 거기서 이제 조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303이 될 수도 있고 304가 될 수도 있고 20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스에는 303과 303SE가 있고요. 자, 서스 303은 황을 첨가한 제품이고요. 내식성이 조금 나쁜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내식성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쉽게 삭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삭지는 않아요, 사실 스테인리스가. 근데 그 스테인리스 중에서는 내식성이 조금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는 몰리브덴을 추가를 합니다. 몰리브덴을 추가해서 그 내식성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몰리브덴 자체를. 그게 특징이고, SE라는 게 있고 303에 SE가 있고 303이 있는데, 303 SE는 그 셀레늄하고 인을 첨가한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SE라고 되어 있죠. 셀레늄이 SE거든요, 원소기호가. 그래서 요거는 보통 선반 가공 부품이라든가 그다음 샤프트, 나트, 그러니까 너트 말하는 거죠. 이런 데 쓰이는 제품이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서스 303을 씁니다. 304는 좀 가격이 좀 비싸니까요.
304 같은 경우는 특징을 보면 304 같은 경우는 종류가 304, 304L, 304N1, 304N2, 304LN, 304J3 어우씨 종류 되게 많네요. 둘레 6가지나 되네요. 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활용성이 높다는 얘기가 돼요. 어찌 보면 304 같은 경우는 302의 개량형이고요. 탄소량이 적어서 내식성, 용접성이 좋으므로 고급 스테인리스 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애운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304L 같은 경우는 용접 상태에서 내입계 부식성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는데 그만큼 좀 튼튼한 편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화학공업 설비라든가 이 화학공업 설비면 아무래도 화학물질이 많이 묻으니까 내식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화학물질에 닿아서 뭐 삭는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 건축재료, 그다음 식품 제조 설비, 제지공업, 차량공업, 그다음에 주방기구. 차량공업이 자동차 만드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방기구. 잘 보시면 활용도가 높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많다면 그 계열의 종류가 많다면 당연히 활용도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한 건 303이 아닌 304죠. 대표적으로 아까 보신 대로 303에서 304로 넘어오면서 그 내부 식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삭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조사에서 하는 얘기는 왜 굳이 304를 비싼 걸 썼느냐 그런데 303으로 과거에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뒷부분을 뭉개뜨리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간단한 분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잘 부셔먹는 상태로 쓰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강하게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사실 서스 304 같은 경우 굉장히 튼튼한데 그거 자체를 뒤쪽을 오래 써서 뭉개뜨릴 정도면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고장이 굉장히 많았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304로 만들었고요. 되게 재밌는 건 우선 가격입니다. 가격 자체가 솔직히 좀 말이 안 돼요.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이 가격이니까 굉장히 싼 거죠. 실제로 해외에선 이 서스로 만든 버퍼 스프링 가이드만 해도 가격이 꽤 하거든요. 가격은 굉장히 바닥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바닥으로 낮춘 이유가 사실 좀 있긴 해요. 마진율을 줄이더라도. 그 이유는 일단 이가 무겁기 때문에 얘를 사용했을 때 뒤에 그 말이 순정을 썼을 때 뒤에 튜브가 날아갈 수 있는, 튜브 뒷부분이 그 뚫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무리하게 썼을 때 얘기고요. 잠시 후에 테스트 하겠지만 그럼 어쨌든 충격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워낙 좀 다양해요. 사실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명확한 결론을 좀 왜 못 내려주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주 미묘하게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과연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중간에 알루미늄 옵션 버퍼, 해외 제품인 옵션 버퍼를 또 같이 중간에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뿐만이 아니라. 자,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순정 버퍼 스프링 가이드입니다. 자, 24g입니다. 굉장히 가볍죠? 이렇기 때문에 마릴가스를 사용해도 충분히 뒤로 밀 수 있는 거고요. 마릴 쪽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탄소 규제도 있기도 하고요. 마릴가 마릴가스를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얘를 메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더 가볍게 만들려면 얘가 맞거든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든 거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릴가스만을 썼을 때 이 버퍼 스프링 가이드가 파손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요거는 처음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총을 살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처음 출시됐을 때, MWS 처음 출시됐을 때 지금 제가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해외에 옵션 알루미늄 버퍼 스프링 가이드입니다. 요것도 나름 제가 또 제일 가벼운 편에 속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따로 수입한 건데, 보시면 61g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벌써 3배 정도의 무게가 되죠. 아무래도. 근데 요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노말가스에 작동시키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따 테스트 해보겠지만 지금 정도의 날씨면 스테인리스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61g. 그 다음에 자, 이제 대망의 서스 304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218이요. 거의 10배입니다. 거의 10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순정 버퍼 스프링 가이드 23g이죠. 자, 서스요. 서스 304 218 거의 10배죠. 이게 숫자가 또 왜 18이야? 자, 그래서 거의 10배입니다.
엄청난 무게 차이가 있죠. 자, 지금 보셨다시피 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무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동이 증가되기는 해요. 예, 근데 좀 이따 테스트하겠지만 밀 때 그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릴가스만으로 쓰던 건데 마릴가스에 그린가스를 여름철이라도 조금 섞어서 써야지만 정상 작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정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순정 부속은 모두 빼겠습니다. 모두 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볼트 캐리어를 안 바꾼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님들은 볼트 캐리어를 안 바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순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순정이고요. 아무것도 무게추도 바꾸지 않았고 순정의 볼트 캐리어입니다. 그 다음 버퍼 튜브도 순정 버퍼 튜브고요. 자, 여기에 스프링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바꾸고, 그 다음 스프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스프링 바꾸고, 버퍼 스프링 가이드까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왜 이래? 얘는 이렇게 꼬이 그러니까 꼬이가 뭐야? 스프링이 촘촘한 부분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여기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넣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걸려서 안 들어가요, 잘. 그래서 넣어주시고 그냥 쭉쭉쭉 밀어주시면 돼요.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버퍼 스프링을 같이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우, 쎄!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스 들어갔죠? 영롱하게 색깔이 바뀌었죠? 보이죠? 네. 자, 이제 결합하겠습니다. 닫아주고요. 우선 넣고 나서 장전 레바를 당겨보면요, 벌써 당겼을 때 느낌이 묵직합니다. 이게 당길 때 힘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묵직함이 느껴지고, 또 한 가지가 당겼다 놨을 때 앞으로 때리는 느낌이요, 더 셉니다. 자, 요게 이제 강한 반동을 만들게 될 거고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마릴가스만을 써보고, 그 다음 마릴가스에 그린가스를 섞어서 써보고, 그린가스만 가지고도 테스트해보고, 요 세 가지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걸 테니까요. 자, 우선은 마릴가스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 탄창은 일부러 좀 고장을 내서 탄이 없이 발사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볼트 캐리어를 눌러야지, 안 그러면 멈춰지니까. 볼트 스탑이 되니까요. 그래서 참조하십시오. 제 거는 일부러 탄창을 고장낸 겁니다. 매장에서 그냥 시범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탄창을 하나를 비비탄 안 넣어도 발사되도록 설계를 다시 고쳤습니다. 제가 고장낸 거죠, 그러니까. 자, 한번 쏴보겠습니다. 마릴가스예요. 작동에 문제 없죠? 사실 지금 이제 볼트 스탑이 안 되니까 제가 기능을 일부러 죽였잖아요, 탄창에. 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쏘는데 마릴가스만 가지고 작동시키는데 문제 없어요, 여름철에는. 확실히 반동은 훨씬 더 둔탁한 느낌이고 연사 속도가 좀 떨어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고요. 얘는 원래 사실 마릴가스만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잖아요, 이 서스 304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린가스를 좀 추가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가스를 한 1초 정도 섞었어요. 뭐가 변해질까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지금 사실 탄창이 좀 차가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험하기도 좋지는 않아요, 지금 기온에는. 그래도 테스트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 온도가 표면 온도가 22.5도인데 22.5도면 야, 그래도 높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 차가운 겁니다. 22.5도면. 더군다나 제가 새벽부터 에어컨을 틀고 있어서.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공통 테스트만 하겠습니다. 그린가스를 추가한 겁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사 속도는 좀 느려집니다, 당연히. 대신 때렸을 때 반동은 상대적으로 세요, 순정보다 당연히.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릴가스만으로 작동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연사 속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좀 더 치는 반동이 무거워지거든요, 지금처럼. 그러면 이번에는 그린가스만을 넣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린가스만 들어가 있는 탄창이고요. 그린가스만 넣고 일반적으로 좀 미리 말씀드릴 건 마리 MWS 탄창은 그린가스만 넣으면 사용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탄창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일단은 그린가스만 채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별도의 탄창이라 아까 그 탄창이 아니라서 옆에 볼트 스타퍼 눌러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후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볼트 스타퍼 눌러줄게요. 옆에 눌러주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린가스만 확실히 세요. 이게 제가 지금 총을 일부러 흔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흔들리는 거예요. 네, 연발. 네, 가스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린가스만 쓰면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고 지금 탄창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굉장히 차가운 상태고요. 지금 탄창의 온도는 얘 같은 경우는 22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만졌을 때 느낌은 더 떨어져요. 20.6도, 20.4도 계속 떨어지죠. 20.2도. 네, 계속 떨어집니다. 탄창이 차가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죠. 자, 그래서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 영상,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 대부분 그 제품이 있어야지 재밌어지는 영상입니다. 실제로 거기다 테스트해보고 내 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내 거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요 서스 304 리얼스텍의 서스 304 버퍼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뭐 이름 길다 그랬죠, 제목이. 서스 304 CNC 울트라 쇼 버퍼. 울트라 쇼이면 진짜 뭐 최강도의 쇼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여튼 요거는 지금 여름철에 쓰기는 딱 좋은 형태고요. 가을철 되면서는 파워가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무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뒤로 미는, 그러니까 파워가 부족하기보다는 뒤로 미는 그런 작동이 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노말로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버퍼로 교체하셔서 다시 속도를 올려주고, 반동은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속도는 올려주면서 내구성은 좀 더 확보하고 기화력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버퍼를 바꾸면 기화력이 달라진다가 아니라 기화력은 일정한 상태죠. MWS 같은 거에 기화력은 일정한 상태인데 버퍼가 무거워지니까 그만큼 볼트 캐리어가 뒤로 밀 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꼭 슬라이드를 알루미늄 얹었을 때와 스틸 얹었을 때, 순정원을 얹었을 때 느낌이 다른 거하고, 즉 특성이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품을 사용하실 때 이 버퍼 튜브가 아까 날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얘를 개머리판을 쭉 잡아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잡아 당겨야 돼요. 그 상태에서 쭉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버퍼 스톡 튜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머리판 봉이죠, 한국말로 하면. 근데 여기 보면 마릴 순정에는 여기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무거운 버퍼 스프링 가이드로 계속 때리면 여기가 흔들흔들 거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나사가 똑 분절해지면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보강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좀 무거운 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 개머리판 봉 끝부분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옵션으로 여기 뒷부분이 봉인된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을 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옵션보다는 순정이 더 좋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그런 그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 가지 팁이고요.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오늘은 좀 괴상한 옵션, 저게 뭔지 몰라서 구매하지 못하고 우물쭈물쭈 되신 분들을 위한 리뷰를 해봤고요. 이 제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하자면, 여름철에 어차피 마릴가스만 써도 압력이 높잖아요. 거기다 그린가스 조금만 섞으면 젤을 작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반동을 좀 더 느끼시는데 쓰시면 되겠고, 또는 볼트 버퍼 스프링 가이드가 부러져서 지금 대체품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저걸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을철 되면서는 차후에 이제 출시될 이런 버퍼 스프링 가이드 또 출시될 게 있어요. 그래서 버퍼 스프링 가이드 알루미늄으로 된 걸로 쓰시면 가을철에는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순정 상태로 쓰시면 작동하는데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좀 부담이 덜 됩니다. 확실히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 쓰시는 거. 그러니까 여름엔 304 서스 304, 겨울엔 가을 겨울철엔 그냥 순정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제 추천이고요.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